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2차 미분 방정식 이와 같이 이제 표현된 시스템에서 해를 구하는 걸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의 미분은 s로 곱해지는 그런 형태로 표현되고, 그래서 두 번 미분한 건 s제곱, 그리고 이제 지금 초기 조건은 모두 0이라고 가정을 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은 스텝 입력 s분의 1 이렇게 넣었을 때 전달함수 형태로 표현을 하면 s의 다항식 형태로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항식을 1차 부분 함수로 이제 이렇게 나누면 이제 세 개로 이제 각각 분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개수 K1, K2, K3를 식을 풀어서 이제 레지드 방식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값을 구하면 각각의 이제 라플라스 역변화를 해서 쉽게 우리 해를 구할 수 있는데, 2차 미분 방정식의 해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리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각각의 실근을 가지는 경우, 그 다음 중근을 가지는 경우, 그 다음 복소근을 가지는 경우, 이 세 가지에서 각각 이제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쉽게 구하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래서 첫 번째는 두 개의 실근을 가지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이제 라플라스 역변환해서 해를 구할 수 있었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근을 가지는 경우 지난 시간에 강의 자료에 보니까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니까 여기 이제 A1은 쉽게 구했죠. A2는 S 플러스 2의 제곱을 곱하면 여기 항이 하나 남죠. 그리고 여기 항이 이제 없어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미분을 한다 했습니다. 미분하면 A2만 살아남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있는 항을 미분을 해야 되니까 S 플러스 2의 제곱은 없어지고 미분하면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 2승이 되고 앞에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S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옵니다. A3는 마찬가지 쉽게 이제 미분 안 하고 S 플러스 2의 제곱을 곱해가지고 개수를 구하면 마이너스 2. 그래서 이제 최종 구하면 다음 같이 나오는 게 이제 해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어쨌든 강의 자료에는 여러분 올려놓은 거는 숫자가 좀 잘못 기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여기에 맞춰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레지듀를 예. 이제 그다음 세 번째 복소근을 가지는 경우 다음같이 이제 복소근을 가지는 근을 대입하는데 다음과 같이 사인과 코사인으로 표현되는 형태로 개수를 적은 다음에 물론 이제 똑같이 이제 양변에 근이 되는 식을 곱하죠. 자, 곱하고 나면 이때 이제 근이 복소근이 되니까 복소근에 있는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실수근하고 허수근하고 대입을 해서 왼쪽 오른쪽 비교를 하면 이 개수가 쉽게 구해집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이와 같이 구한 것에 실수, 허수 이렇게 해서 2분의 1 해서 했는데 요거는 이제 쉽게 구할 때 공식을 이용한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복소근을 넣으면 앞에 구하는 것처럼 똑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난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 2차 미분 방정식을 전달함수를 일반화된 형태로 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개수를 제타와 오메가 n을 가지고 표현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제타는 댐핑 레이쇼라 해서 제타가 0에서 1 사이에 있을 때는 댐핑 값을 가지는 값으로 볼 수가 있고, 1보다 더 크게 되면 오버댐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복소근의 위치를 이제 우리가 분모가 0이 되는 걸 우리는 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폴이 위치를 이제 복소근을 가질 때는 x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서 x축은 실수, y축은 허수 해서 실수와 허수를 가지는 복소근을 x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우리가 이제 제타와 오메가 n으로 표현을 했을 때 오메가 n이 이제 요 원점에서의 거리가 되고, 자, 여기서 보면 실수근이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 그 다음에 허수근이 오메가 n의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제곱. 자, 이와 같이 표현되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해서 더하면 제타 없어지고 오메가 n만 나오는 걸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복소근의 위치에 따라서 시스템 응답 특성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제타 오메가 n이 점점 커지죠. 자, 그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근이 이제 2의 st, 자, 이와 같은 형태로 근이 표현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복소근 뭐 S1이라고 하겠습니다. S1이라고 하면, 자, 여기에 S1 대신에 이제 우리가 근을 넣습니다. S1은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j2의 오메가 n의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제곱. 자, 이게 이제 주어진 식의 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실수근, 여기 있는 게 허수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S 대신에 이제 넣으면 실수근에 해당되는 부분이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t 되고, 곱하기 2에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 n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제곱 t. 자,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순수 허수 값이고 요거는 실수 값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풀면은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익스포넨셜하게 줄어드는 개수를 말하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익스포넨셜 디케이 레이스 점점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디케이가 없어지고, 이게 만약 0이 되면 1이죠. 제타가, 그래서 제타 값에 따라서 디케이 레이시 결정되는 그런 형태고, 뭐 물론 오메가 n도 같이 영향을 주죠. 제타 곱하기 오메가 n이 실수근의 디케이 레이스를 결정을 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수근이 아니고 허수근을 이렇게 살펴보면, 허수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오메가 n이죠. 그 오메가 n이 점점점 커진다는 얘기는 코사인, 이게 결국은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표현될 텐데, 사인으로 표현한다면 오메가 n t 플러스 세타 뭐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게 주파수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자, 그래서 위로 점점 올라간다는 것은 사인 파의 주파수가 점점 커지고, 요거는 이제 디케일이 얼마나 빨리 줄어드는가, 익스포넨셜에 영향을 주고. 자, 그 다음에 이 둘 사이에 요 기울기가 있습니다. 자, 기울기를 제타라고, 제타의 정의는 원점에서의 거리, 빗변분의 실수근.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라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 제타는 코사인 세타고, 자, 요 근이 있으면 이게 오메가 n, 요 실수값이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 그래서 이제 코사인 세타는 오메가 n으로 나누니까 제타가 되죠. 자, 그게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세타가 90도 되면 제타는 0입니다. 제타가 0이 됐다는 얘기는 이게 0이죠. 그래서 사인이나 코사인 성분만 남습니다. 그래서 댐핑이 0이 되는 거고, 자, 세타가 0도 되면 제타가 1이죠. 자, 그때 되면 제타 1이 되면 허수근이 없어집니다. 맞죠? 근의 위치가 실수근의 축에만 있게 됩니다. 자, 정리가 좀 되나요? 제타와 오메가 n을 가지고 시스템 응답 특성을 살펴볼 수가 있다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 하고 있냐면 이제 미분 방정식, 물리 시스템의 미분 방정식과 라플라스 변환 지난 시간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달 함수를 가지고 2차 시스템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스테이트 이퀘이션이란 걸 오늘 하고, 그 다음에 요 스테이트 이퀘이션을 배우고 나면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라는 모델 방법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난 시간 설명했고, 그래서 전달 함수는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풀 때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를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2차 전달 함수의 시스템의 표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GS는 S제곱 플러스 2제타 오메가 N S 플러스 오메가 N의 제곱, 오메가 N. 오메가 N인가요? 오메가 N 제곱인가요? 오메가 N의 제곱이네. 오메가 N의 제곱. 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전달함수 의미가 이제 입력 US분의 출력 YS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 뜻은 우리가 식이 있으니까 이제 곱하면 되겠죠. 양변으로. S제곱 플러스 2제타 오메가 N S 플러스 오메가 N의 제곱. 그 다음에 YS는 오메가 N 제곱의 US. 자, 이렇게 표현. 자, 이 뜻은 여기 이제 넘기면 S 제곱의 YS 이렇게 되죠. 자, 요거는 뭐냐면 시간으로 바꾸면 Y를 두 번 미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한 번 미분하는 거죠. 2제타 오메가 N의 Y 한 번 미분. 그 다음에 오메가 N의 제곱의 YT. 자, 이렇게 표현이. 이거는 오메가 N 제곱의 UT. 라플라스 역변환하면 이제 바로 이와 같이 알 수가 있고, 요거 이제 라플라스 초기 조건, 전달 함수는 초기 조건이 0이 된 상태죠. 어쨌든 뭐 미분 방정식으로 이제 이런 식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한번 미분한 항에 대한 식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매스 스프링 댐퍼에 해당되는 것 중에 댐퍼에 해당되는 항이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 자동차의 속도를 방해하는 성분, 공기 저항 같은 거죠. 자, 속도에 비례한 걸 제타로 표현되는 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스프링에 해당되는 항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라플라스 변환하면 물론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자, 이제 요게 전달 함수라고 하고, 전달 함수는 초기 조건을 0으로 해서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YS를 구하려면 이 전달 함수를 이용하면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한 시스템에다가 어떠한 입력을 주면 출력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형태가 2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항도 마찬가지 U에 대해서 N번 미분한 거 일반화시켜서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죠. 지금 칠판에 있는 U는 미분한 항은 다 이제 없고 B0 UT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화된 걸 식을 쓰고 Y를 N번 미분한 거 하면 이와 같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N번 미분한 건 S, N승 마찬가지 쭉 다항식으로 되죠. 그래서 US분의 YS를 하면 분모는 N차 다항식, 분자는 M차 다항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다항식이 1차 식으로 쭉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분모식이 굉장히 시스템 특성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분모가. 그래서 S의 1차항이 N개
N가 곱해진 형태로 표현이 되고, 그 근이 이제 실수근이냐 복소수근이냐, 거기에 따라서 시스템 특성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답니다. 한 학기 내내 배우는 시스템이 이와 같이 이 개수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되고, 이 최고차 항이 뭐 2차면 2차 시스템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고, 자, n이 m보다는 항상 큽니다. 이게 만약에 더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미분항이 막 나오죠. m이 n과 같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커지지는 않습니다. 미분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시스템이 뭐가 어떻게 표현되죠? 예, 어쨌든 n이 m보다 더 크게 표현된다. 자, 예를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2차 미분 방정식, 요소 표현한 식 요거 그대로 이제 표현될 수가 있겠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개수 A2, A1, A0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똑같이 이제 S의 제곱, 그 다음에 S, 그 다음에 상수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달함수를 구하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되고, 이 특성은 요 폴이라 그랬습니다. 요 근을 구하는 걸 폴이 되고, 자, 요 식을 분모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성 방정식,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Characteristic Equation. 자, RC 회로의 식을 우리가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거는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가한 입력, 그 다음에 저항에 소모되는 전압, 그 다음에 출력 전압. 자, 이렇게 해서 합은 이제 같다 해서 이 식이 도출이 됩니다. 자, Y하고 그 다음에 RC. 자, 그래서 이런 미분 방정식, 1차 미분 방정식을 얻었다 그러면,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제 요거는 지금 초기 조건이 있는 걸로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원래 라플라스 변환하면 뒤에 이제 초기 조건을 포함해서 풀어야 되죠. 자, 전달함수에서는 초기 조건을 0으로 하지만 실제 이 미분 방정식 풀 때는 y0를 우리가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ys끼리 묶고 그 다음에 이 식을 풀면은 y0가 항이 여기 있죠. us 더하기 y0.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식을 보면 rcs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RC가 우리가 타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전달함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RC S 플러스 1분의 1.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RC를 우리는 타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타우가 만약에 두 가지 이제 1일 때와 0.1 두 가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타우가 0.1이면 어떻게 되냐면, 자, 0.1 S 플러스 1분의 1. 그러면 저 어떻게 할까요? 분모 분자에 10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써주고 S 플러스 10분의 10. 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1인 경우 S 플러스 1분의 1. 자, 그냥 이렇게 되죠. 자, 요 두 개 응답 특성 중에 어떤 게 더 빠를까요? 응답이. 자, 여기서 충전을 할 때 누가 이제 어떤 게 캐패시터의 전압이 더 빨리 상승하게 될까요? 차오르는 게 밑에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요거는 라플라스 역변환하면 2에 마이너스 10 해서 이 성분이 빠르죠. 요거는 이제 2에 마이너스 t 이렇게 되죠. 자, 그래 보면 이 숫자 RC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빠른 응답을 가집니다. 그래서 시정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오를. 시간인데 얼마나 빨리 응답을 하느냐. 시정수는 작으면 작을수록 응답이 빠릅니다. 1차 시스템에서. 그래서 이 숫자가 작은 게 좋다. 그래서 R과 C 값을 우리가 이제 적절히 조정하면 우리가 원하는 빠른 응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앞에 이렇게 곱해졌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포를 구하려면 앞에 개수가 1인 상태가 돼야지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1차 시스템은 우리 이와 같이 회로 해석할 때 쉽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터 시스템을 예를 살펴보면, 모터 시스템은 DC 모터입니다. DC 전압을 가해주면 전류가 흐르겠죠. 자, 전류가 흐르는데 인덕터, 이제 모터가 이제 코일이 감겨 있으니까 이제 인덕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기전력이 발생하고 렌츠의 법칙에 서 자, 그렇게 해서 전기 회로가 표현되는 식이 있고, 자, 요거는 1차 미분 방정식 형태로 표현되겠죠. 자, 어딨나? 요거 전압 법칙을 이용해서 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모터에 전압을 걸면 모터가 이제 돌아가죠. 자, 회전하게 되면 각도, 그 다음에 각속도, 요 오메가 각속도입니다. 각속도를 가지고 회전을 쭉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토크를 발생해서, 자, 우리가 직선 운동을 하면, 자, F는 ma, 자, 이렇게 되지만, 회전 운동을 하는 물체는 토크는 이너셔 곱하기 알파. 자, 여기는 이게 이제 토크고, 토크에 해당되는 거는 힘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사인 세타. 자,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토크란 거는 우리가 이제 한 점에서 반지름 R이 있으면 힘을 수직으로 가해진 힘이 있어야지 회전력이 발생하죠. 근데 옆으로 수평된 방향으로 힘을 주면 얘가 회전을 못하죠. 그래서 비스듬하게 가해줬을 때 수직된 값만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인 세타가 되고, 그래서 반지름이 길면 길수록 토크가 더 크죠. 그래서 힘과 반지름의 곱 형태로 나타나는 게 토크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질량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이너셔입니다. 이너셔는 길이와 그 다음에 추가 달린 어떤 모양, 원통형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계산되는, 주어지는 값입니다. 질량에 해당되는 거죠. 회전하는 물체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알파는 세타를 두 번 미분한 거. 각 가속도. 자, 알파, 각도를 한 번 미분하면, 세타를 한 번 미분한 거는 회전 속도 오메가가 되죠. 오메가. 자, 그래서 오메가하고 알파는 각 가속도입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 모터에 대한 식도, 이제 회전하는 물체가 2차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렇겠죠. 세타를 두 번 미분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2차 미분 방정식이 나오고, 회전하는 운동이니까.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속도까지만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식을 다시 쓰면, I 곱하기 오메가의 미분. 이렇게 표현하면 알파가 되죠. 그러면 속도로 표현하면 1차 미분 방정식이 되고. 그래서 속도 측면에서 1차 미분 방정식. 지금은 세타로 표현했으니까 2차 미분 방정식입니다. 자, 요 1차 미분 방정식. 그러면 전체 차수가 어떻게 될 거냐면 3차 미분 방정식이 된다. 그럼 분모가 3차 S의 3승으로 표현되겠죠. 자, 결론은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정기적인 회로 부분을 살펴보면, 자, 전압에 의해서 우리가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 그대로 들어가죠. 자, 여기에서 역기전력이 발생하는데, 이 역기전력은 모터의 속도에 비례해서 역기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타 미분 속도에 비례한 상수 KB 이렇게 표현돼요. 자, 그 다음에 움직이는 물리적으로 회전하는 운동에 대해서는 토크는 뭐에 비례하냐면, 이게 이제 물리적인 부분하고 전기적인 부분이 합쳐지는 부분이에요. 언제 힘이 더 세게 작용하냐면 전류가 많이 흐르면 많이 회전하겠죠. 그래서 전류의 비례 상수를 KT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터 매뉴얼이나 이런 거 샀을 때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항상 이 KT 상수가 주어집니다. 전류 흘려졌을 때 얼마만큼 비례해서 토크가 발생하는지. 이게 모터 스펙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거에 대해서 이만큼 토크를 발생시키는 비례 상수. 자, 이게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자, 토크가 가해지면, 자, 마찬가지 I 알파라 했죠. 그래서 이너시아에 해당되는 게 이제 모터는 JA라고 표현합니다. 이너시아. 요거는 뭐 주어지는 상수 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타 두 번 미분한 거. 알파죠. 자, 그 다음에
회전하는 물체에 대해서 방해하는, 속도 성분에 방해하는 성분이죠. 그래서 세타 미분한 것에 비스코스 프릭션이라 합니다. 마찰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감소가 되겠죠. 자, 비례상수. 자, 그러면 여기에 2차 미분 방정식, 여기 이제 흐르는 전류에 대한 1차 미분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두 개가 연립해서 우리가 풀면은 라플라스 변환할 수 있겠죠. 자, 변환해서 여기는 오메가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유도가 되는지. 자, 그래서 입력 전압에서 출력 각도까지의 전달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라플라스 변환해서 IS와 그 다음에 첫 번째 식은 여기 그대로 라플라스 변환하는 게 써 있죠. 그럼 두 번째 마찬가지 K 곱하기 IS, 그 다음에 J 세타 S 제곱 곱하기 세타, 그 다음에 B S 세타, 그렇게 써서 대입하면 되겠죠. 두 개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모델에서 전달함수 구할 수 있으면 이제 자동차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충분히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풀이는 어떻게 하느냐? 2차 미분 방정식 다음과 같이 여기가 이제 속도에 해당되는 성분 4고, 그 다음에 스프링 상수에 해당되는 부분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댐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게 제타 오메가 n의 제곱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요거는 제타 오메가 n 2죠. 그래서 뭐 물론 이 근을 구해보면 인수분에 대해서 1하고 3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얘가 크죠, 값이. 그래서 댐핑 요소가 큽니다. 그래서 실수근을 가지는 상황이 되죠. 이게 점점 작아지면 댐핑하는 놈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게 4가 됐다. 대략 요게 특성 방정식이라면 특성 방정식의 근을 알면 우리가 시스템 응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지금은 초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라 하면 라플라스 변환해서 S,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자, 두 번 미분한 걸 라플라스 변환 하면 S 제곱에 YS 마이너스 S의 Y0 빼기 Y의 미분한 거, 이렇게 되죠. 자, 지난 시간에 미분한 거 라플라스 변환 한 걸 한 번 더 적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이 그대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지금 Y 미분의 제로는 초기 조건 0이죠. 자, 그래서 이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항이 그대로 이제 써지게 된 겁니다. 그 다음 4 곱하기 한 번 미분한 거 초기 조건. 자, 그 다음에 YS 2 곱하기 RS. RS는 지금 스텝 입력을 사용한다 해서 S분의 1 입력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지금 전달함수를 구할 때는 이제 여기 항만 있었죠. 근데 지금은 자, 여기 상수항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초기 조건 때문에 생긴 항이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출력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시스템 내부에 있는 초기 조건과 그 다음에 외부에서 가해지는 입력의 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자, 어쨌든 얘를 우리가 풀면은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앞에서 배운 방법대로 쭉 풀면은 이제 다항식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럼 이제 라플라스 역변환하면 이제 한 개씩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시스템의 일시적인 응답을 살펴보면 요 2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t 얘가 이제 결국은 일시적인 응답 특성을 나타내게 되고, 최종 값은 이제 3분의 2가 됩니다. 왜 최종 값이 3분의 2가 됐느냐? YS에서 우리가 최종 값의 라플라스 변환 정리를 해보면 S를 곱하고 그 다음에 S 대신에 0 넣으면 되죠. 자, S를 곱하고 S 0 넣으면 요 놈 없어지죠. S 곱하면 요거 없어지고 S 0 넣으면 3분의 2 되죠. 자, 이걸 시간 영역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안정된 시스템이면 움직이는 변화가 없죠.
그러면 미분한 것 값은 어떻게 되나요? 0이 되죠, 이게. 요것도 0이 되고. 그럼 남는 건 뭡니까? y는 3분의 2 r이죠. r이 1이라면 최종 값은 3분의 2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 분계절의 형태가 되죠. 그리고 일시적인 응답이 만약에 중요하지 않다. 자, 그러면 최종 값은 쉽게 우리가 미분 방식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 요 식을 이제 풀면은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2차 미분 방정식 이 정도 이제 풀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초기 조건을 포함해서 풀 수 있으면 이제 웬만한 시스템은 다 다룰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질문이 있나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자, 이제 스테이트 이퀘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2차 미분 방정식 풀이를 쭉 했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 y의 부분 미분 ay 미분 by u, 자,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됐는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sin y다. 자, 이렇게 있으면 라플라스 변환 물론 하면 되겠지만 또는 뭐 비선형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풀기가 어렵죠. 점점 미분 방정식 푸는 게.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만약에 y의 3번 미분 또는 고차 쭉 해서 고차 미분 방정식이 되면 전달함수는 표현되지만 뭐 근을 구하고 하는 게 이제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또는 이거를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풀어야 되는데 앞에 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요 식을 요게 이제 실제로 손으로 풀면은 여러분들 되겠지만 컴퓨터로 풀면 훨씬 쉽게 도움이 되겠죠. 자, 어떻게 푸냐면, 자, 매트랩입니다. 매트랩 한번 다 깔아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풀 버전을 깔면 심볼릭이라는 툴박스가 깔립니다. 그래서 심스 해서 요거는 심볼릭 변수를 쓰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s라는 걸 심볼릭으로 씁니다. 자, 그러면 s란 변수를 우리가 쓸 수 있게 되고, 자, 앞에서 자, 요 식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s 플러스 4 나누기 s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m 이렇게 되죠. 자, 시스템은 자, 분자항을 보겠습니다. s 플러스 4 있는 그대로 씁니다. s를 이제 우리 변수로 썼고, 자, 나누기 자, s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여러분들 흔히 그냥 4s1 해버리면 안 됩니다. 4 곱하기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더하기 자, 3. 자, 이러면 분모 분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라플라스 역변환을 하고 싶죠, 지금.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 I 인버스 라플라스 해서 시스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답을 바로 찾아줍니다. 그 답이 맞는지 확인할 때 이 툴을 쓰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이런 형태로 쓰면 되고, 시스템을 응답을 보려면 요거는 이제 s를 다른 형태로 또 정의를 하면 됩니다. 이제 s는 트랜스퍼 펑션 해서 전달함수의 tf 해서 s, 자, 이렇게 하면 전달함수의 s가 됩니다. 자, 거기서 마찬가지 시스템에 대한 걸 우리 정의했죠. 자, 시스템 이렇게 하면 자, s는 전달함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텝 입력을 알고 싶다 그러면 스텝 해서 시스템, 그러면 응답도 바로 보여줘요. 아주 편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책에 이런 매트랩 코드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것도 그대로 따라하면 여러분 쉽게 해볼 수가 있고, 매트랩 활용하면 여러분들 시스템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고차항으로 표현된 미분 방정식 컴퓨터로 이제 풀고 하는데 얘는 어떻게 푸느냐? 미분 방정식 풀어는 내부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하려면 우리가 상태 방정식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가 풀 수 있는 거는 고차 미분 방정식 못 풉니다. 1차 미분 방정식만 풉니다. 어떤 형태로 푸느냐? 자, 1차 미분 방정식 x 미분은 시간분의 xk 플러스 1 빼기 xk, 이게 미분이죠. 또는 t분의 xk 빼기 xk 마이너스 1. 현재 이 그래프가 있으면 현재 값 x에다가 k, 그 다음에 그 앞에 값 xk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값 xk 마이너스 1. 자, 요 두 점을 이용해서 미분을 뽑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앞에 두 점을 이용해서 미분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면은 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x 미분이 만약에 3x다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얘를 저런 식으로 대치를 합니다. t분의 xk 플러스 1 빼기 xk는 3xk. 그럼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xk 플러스 1은 t, 이게 뭐 3t 플러스 1 xk.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럼 현재 xk가 있으면 그 다음 xk 플러스 1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 그걸 다시 넣으면 k 플러스 2를 구할 수 있고. 자, 그럼 이 그래프에 쭉 직선이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 이터러티브하게 계산할 수 있죠. 컴퓨터는 그렇게 계산합니다. 미분을 풀 때. 자, 근데 요 샘플링 타임이 크면은 오차가 점점 커지겠죠. 작아야 되고, 그리고 예. 자, 2차 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한 번 더 쓰면 오차가 더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1차 미분 방정식만 갖고 미분을 풉니다. 근데 우리가 푸는 거는 이제 고차죠. 이 고차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이제 1차 미분 방정식을 여러 개의 형태로 바꾸냐, 이제 그겁니다. 핵심은. 만약 2차 시스템이면 2차 미분 방정식이 아니라 1차 미분 방정식 두 개로 표현합니다. 맞아, 3차 미분 방정식이다. 그러면 1차 미분 방정식 세 개로. 심플하게는 표현이 되지만 뭐가 되냐면 이제 벡터 형태로 표현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되는 벡터와 매트릭스로 표현되는 게 우리가 상태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표현되는 x가 우리가 상태라 그러고, 상태를 포함한 1차 미분 방정식 형태로 표현된 이 식을 우리 상태 방정식. 그 다음에 여기에는 상태 방정식에다 매트릭스가 곱해진 거죠. 자, 거기에서 출력을 뽑아내는 거니까 출력 방정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이렇게 나왔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뭔지 한번 실제로 예를 들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봤던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입니다. 자, 2차 미분 방정식이었고, 자, 그 식은 물론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식을 우리가 운동을 제일 잘 표현하는 변수를 고르시오 하면 지금 직선 운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위치입니다. 이게 힘을 줘서 위치가 이동되겠죠. 그럼 x 중에 중요한 변수 위치 x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변수가 뭐가 있냐 봤을 때는 속도죠. x 미분. 자, 그럼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냐, 가속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상태, 시스템을 표현하는 상태가 3개 정도 꼽을 수가 있죠. 자, 근데 2차 미분 방정식이면 상태가 2개가 있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뭘 뽑아야 되느냐, 위치와 속도 2개를 뽑습니다. 그럼 가속도 x 2번 미분한 거는 상태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2번 미분한 거는 넘기면 기존에 내가 정의한 상태 2개로 표현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필요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상태 2개만 표현한다. 그래서 자, x를 내가 표현하고 싶은 상태 x1이라 두고, 자, x 미분을 x2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미분 방정식을 x1과 x2를 가지고 2개만 가지고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 운동을 표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운동을 표현하려면 x1을 미분해 봅니다. x1의 미분은 x의 미분이죠. x의 미분은 뭐라 정의했냐면 x2입니다. 그래서 x1의 미분은 x2라는 식이 하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x2의 변화도 알고 싶죠. x2의 미분을 해보면 x의 두 번 미분이죠. x의 두 번 미분은 뭐냐? 여기 있었죠. 넘기면, 자, m으로 나누면 kx1, 자, x 대신에 x1 넣습니다. 그 다음에 x 미분 대신에 x2라 했죠. x2 넣고, 그 다음에 n분의 f, 자, 이렇게 식이. 그러면 x1에 대한 미분, 1차 미분, x2에 대한 1차 미분. 자, 1차 미분 방식 두 개가 생긴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됐냐면, 자, 원래는 이게 2차 미분 방정식이었죠. 근데 1차가 됐습니다. 왜? 여기에 있는 하나의 미분을 x1이라고 정의를 해서 분리를 시킨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얘 앞에서 한 것처럼 컴퓨터는 t분의 하고 하면 1차 미분 방정식 두 개를 풀게 되고 단 연립해서 풀어야 되죠. 두 개가. 그래서 연립해서 풀기 위해서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x를 x1과 x2를 이렇게 배열로 표현합니다. 요거를 우리는 벡터라고 이야기해요. 벡터. 자, 벡터가 뭐냐? 자, x를 우리는 x1과 x2의 배열로 표현한 걸. 이거는 우리는 벡터라고 얘기를 하고, 자,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는 xy 축에서 얘기하는 x1과 x2, 얘도 벡터죠. 근데 중요한 거는 x1의 성분과 x2의 성분만 표현하면 얘도 똑같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벡터로 얘기합니다. 3차면 3개 되고, 됐죠? 자, 그 표현을 이제 숫자로 표현한 게 이제 선형 대수에서 또는 배우는 행렬에서 나오는 그 벡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상태라 그랬죠. 이 정보를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얘는 스테이트 벡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스테이트 벡터를 이용해서 앞에 미분 방정식 두 개 있죠. 자, 그거를 표현하면, 자, 묶어서 이걸 배열로 표현을 합니다. x1의 미분, x2의 미분. 자, 벡터를 미분하면 각각 미분하면 되는 겁니다. 자, 미분하고. 자, 그 다음에, 자, x1, x2. 자,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x1의 미분을 표현해 봅니다. x1 미분은 뭐라 했습니까? x2죠. 그러면 이 벡터에 곱을 해서 뭘 곱하면 x2가 첫 번째 식이 될까요? x1은 없으니까 0, x2는 1. 이렇게 하면 x1 닷은 x2 되죠. 자, 밑에 마찬가지 x2 닷은 x1과 x2의 마이너스 n분의 k, 마이너스 n분의 b. 맞죠? 이렇게 하면 곱하면 원래 식이 그대로 나오고 뒤에 한 개 항이 생겼죠. 플러스 0 n분의 1 f 하면 이와 같이 두 개의 미분 방정식을 합쳐서 매트릭스와 벡터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때 여기에 있는 매트릭스를 A 매트릭스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요거는 벡터라 했죠. 곱하기 벡터 X 더하기, 자, 요 매트릭스를 우리는 B라 하겠습니다. B, F는 입력입니다. U. 그 다음에 X의 미분이죠. 그래서 X의 미분. X의 미분은 AX 플러스 BU 이렇게 됩니다. 자, A 매트릭스를 시스템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A, B를. 자, 그래서 상태 변수 두 개를 이용해서 입력 F를 U라 두고 X 미분은 AX 플러스 BU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일반적인 형태를 알겠죠? 자, 이 중에 내가 이 벡터 중에 X 벡터 중에 X1을 뽑아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뽑아낼 수 있을까요? 행렬 뭐를 곱하면 되나요? X1을 만들고 싶으면 1, 0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C 매트릭스입니다. 그럼 출력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게 이렇게 돼요.
CX. 매트릭스 중에 내가 X2를 뽑아내고 싶다. 그러면 0, 1 하면 X2가 되겠죠. 그럼 X1 더하기 X2는 요거 뭐 1, 1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연습해 볼까요? 자, 여기에 식을 가지고 우리가 1차 미분 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앞에 했던 것처럼 캐패시터에 걸리는 전압, 전류 어떻게 됩니까? 캐패시턴스. 자, 회로 문제 할 때, 자, 이와 같이 캐패시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류가 어떻게 되나요? 흐르나요? 안 흐르죠? 언제 전류가 흐르나요? 언제? 그렇지. 시간에 따라서 얘가 전압은 뭐 캐패시터니까 전압은 걸리겠죠. 근데 얘가 언제 전류가 흐르냐면 dV 전압이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이 시간에 따라서 변할 때 전류가 흐릅니다. 그 비례 상수가 C입니다. 캐패시턴스. 자,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 우리가 표현해서 표현할 수가 이제 인덕턴스는 얘는 양당 간에 전압이 있나요? 직류를 걸면은 안 걸리죠. 언제 얘가 되나요? 그렇죠. 전압은 언제 걸리냐면 dI, dt 시간에 대해서 변할 때 전압이 걸립니다. 자, 그 비례 상수를 인덕턴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이제 헷갈릴 일이 없죠. 여러분들 뭐 요구할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요 두 개를 이용하면 자, 여기에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됐죠? 자, 요 식을 가지고 우리가 원래 이제 회로 이론에서 풀면 좀 복잡하게 이제 2차 미분 방정식 연립해서 이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태 방정식을 알았으니까 1차 미분 방정식이 있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저 뭐냐? I의 1차 미분. 그럼 상태가 뭐가 있냐면 I를 우리가 상태로 두고 또 하나는 V를 상태로 둡니다.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보면 V 미분은 자, X1, X2를 우리 상태로 하고 얘는 VO 그 다음에 I를 각각 X1과 X2로 상태로 정의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X의 미분은 1의 미분, X2의 미분. 자, VO의 미분은 C분의 I죠. 그래서 자, 여기에 X1, X2라고 두면 자, VO니까 X1이죠. 맞나요? VO의 미분은 I2, I의 C분의 1. 그래서 0, C분의 1.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X2의 미분은 자, I의 미분이죠. 얘는 마이너스 L분의 R. 여기는 마이너스 L분의 R. 그 다음에 L분의 V. L분의 1이죠. 그래서 I. X1이 V지. 근데 마이너스. 이게 그냥 V는 이렇게 되나? VO. 여기 있네. 여기 VO죠. 그래서 마이너스 L분의 1. 자, 그 다음 또 입력 U가 있죠. 플러스 0 L분의 1 V. 자, 그렇게 해서 상태 방정식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상태를 정의하고 그 상태에 대해서 각각의 미분 방정식을 쓰면 상태 방정식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 자, 모터 앞에서 전달함수 구해봤는데 요거는 중요한 상태가 뭐가 있냐면 전류 그 다음에 회전하는 거죠. 전류에 대해서 1차 정기적인 요소 1차 미분 방정식 그리고 각도, 각속도 두 개 있죠. 그 각 각속도는 기존에
상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태 3개를 정의합니다. I, 세타, 세타 미분. 물론 이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곱해지는 항이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2개씩이 있었습니다. 자, 한 개씩이 빠졌네. 원래 이너시에 있는 J가 포함된 식은 여기 앞에 강의 자료를 살펴보면 있죠. 자, 그거 보면 되겠습니다. 자, I에 대한 1차 미분 방정식 I 미분은 마이너스 L분의 요 식을 쓰면 되고, 그게 첫 번째 식에 나야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타 미분은 어쨌든 여기에 이너시에 있는 부분이 식이 있는데 그 부분이 요 식이 되겠습니다. J에 있는 부분. 그럼 세타 미분은 세타 미분 여기 1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상태 방정식을 쓸 수 있고, 우리가 출력을 뽑아내려면 세타가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0, 0, 1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 식을 풀어볼까요? 풀어보면 원래 식이 나오겠지. 자, 세타 두번 미분, 세타 토닷은 뭐냐면 J분의 KT 곱하기 X1은 IA 마이너스 J분의 B, 그 다음에 세타 미분, 그 다음에 없죠. 그러면 J를 양분에 곱하면 이 식을 정리하면 J 세타 두번 미분 더하기 B 세타 미분은 KT의 IA. 이 앞에서 봤던 그 식이죠. 됐죠? 그 두 번째 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래 식을 풀고 뭐 이렇게 안 하고 바로 저걸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얘 변화는 어떻게 하느냐? 얘도 마찬가지 라플라스 변환이 됩니다. 자, 여기서 x 미분은 xs로 하고 마이너스 초기 조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바꾸면 단 차이가 뭐냐면 얘는 지금 뭡니까? 벡터라 했죠. 자, 벡터면 xs가 뭘 의미하느냐? 자, x의 s는 x1s와 x2s. 이것도 벡터죠. 네. xt라 했으니까 이게 라플라스 변환도 각각 하면 됩니다. 그렇게. 자, 그리고 여기 행렬이 곱해진 거죠. 그래야 라플라스 변환이 되고. 자,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제 xs를 묶어낼 수 있죠. xs 묶어내고 si. 자, 여기는 i가 없는데 왜 생겼느냐? 이 디멘전을 맞춰주기 위해서입니다. 매트릭스에. 그래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곱하고 하나 똑같습니다. 얘는. 자, 그래서 얘 si 그 다음에 빼기 a 그 다음에 bu 초기 조건은 0이라고 가정하고 전달함수 구하기위해서. 자, 그럼 x는 어떻게 되냐? si-a의 인버스가 되죠. 자, 그 다음 b 그 다음에 c는 여기 x에다 c를 곱하죠. 그래서 c 그 다음에 플러스 du 하면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식이 나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다음과 같이 매트릭스 연산으로 표현이 됩니다. 즉, 과연 여기에서 전달 함수가 나오느냐?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자, 시스템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자, 출력이 있습니다. A, B, C, D 매트릭스가 있죠. 자, 앞에 원래 식대로 그대로 전달 함수는 뭐였냐? C 매트릭스는 2, 1입니다. 2, 1. si-a. 자, S는, 자, si라는 거는 이렇게 되죠. 자, si라는 게 이제 s, 0, 0, s 이렇게 되죠. si. 그 다음 빼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0. 자, 빼기 하면 s 플러스 1,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s. 자, 여기에 si 마이너스 a 이와 같이 되죠. 자, 인버스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인버스는 AD 마이너스
BC 분의 그 다음에 행렬 내부는 순서를 바꾸죠. S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자, 이게 역행렬이죠. 요거 인버스. 자, 그 이제 AD-BC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순서 바꾼 거죠. 그 다음에 C 매트릭스, 그 다음에 B 매트릭스. 그럼 요거는 이렇게 곱하면 되죠. 이렇게 곱하고 곱한 다음에 계산을 하면 자 3S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전달함수 나온 거죠 지금. 그래서 입력분의 출력의 전달함수를 알 수 있고, 여기 보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식이 나옵니다. 자, 이게 특성방정식이었습니다. 자, 이 특성방정식은 어디서 나오냐면 SI-A 해서 분모로 내려온 거죠, 얘가. 그러면 이 A 매트릭스 안에 특성방정식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젠밸류라고 배웠나요? 배운 적 있나요? 없죠. 자, 요 의미가 자, 지금 SI-A 해서 나온 거죠. 자, 우리가 흔히들 A 매트릭스를 변환 행렬이라고 합니다. A에다가 X를 곱하면 다른 벡터로 바뀌죠. 자, 여기에 이제 결국은 X1, X2인데, 자, 행렬 A를 곱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곱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X1 프라임, X2 프라임 이렇게 바뀌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1, 0을 넣으면 다른 걸로 바뀌겠다. 그래프로 그리면 내가 1, 1이라 하겠습니다. 1, 1이라는 벡터를 A를 바꾸면 얘가 이런 식으로 크기하고 바뀌어지죠. 바뀌어서 다른 벡터라고 표현이 됩니다. 변환이죠. 자, 근데 변환을 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방향은 그대로 가고 크기만 바뀌는 그런 형태가 있겠죠, 벡터가. 그래서 변환했는 게 원래 X를 람다 스칼라만 곱한 형태로만 바뀐다. 자, 그런 벡터를 찾아보자는 거죠. X를 해서 변환했는데 X를 그대로 크기만 바뀌는 거. 자, 이렇게 아이젠밸류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람다를 우리는 아이젠밸류랍니다. 자, 거기에 그렇게 해당되는 벡터를 우리는 아이젠 벡터. 아이젠이라는 거는 변환이 없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풀어보면 A 마이너스 람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이덴티티가 있다고 하고 람다 I X는 0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두 개가 곱해졌습니다. 이렇게 두 개 곱해서 0 되면 둘 중에 한 개가 0이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 X는 우리 변환하는 게 위한 벡터였습니다. 이게 0은 아니죠. 얘는 0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0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0 되겠죠. 그럼 행렬이 0이 됐다는 뜻은 뭐냐? 얘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구합니까? 얘는 앞에서 했죠. AD-BC. 예, 그렇게 하면 디터미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구하면 특성방정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아이젠밸류를 한번 볼까요? 자, A 매트릭스가 지금 뭐였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제 세미콜론 찍어야지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 0 맞나요? 자, 이거 아이젠밸류 구하시면 EIG 하면 됩니다. EIG. 자, 마이너스 0.5, 1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뭐였냐면 요거의 근입니다. S제곱 플러스 S분의 2. 자, 그렇게 해서 또 A를 다 한번 해볼까요? 자, B는 뭐였습니까?
T는 1, 1, 세미콜론 1 하면은 자, B 매트릭스. C는 뭐예요? C는 2, 1, 2, 1. D는 1이가 3. 자, 그러면 스테이트 이퀘이션 SS랍니다. 스테이트 스페이스. 자, A, B, C, D. 요거를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 A, B, C, D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트랜스퍼 펑션 전달 함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A, B, C, D. 그럼 전달 함수에 이게 두 개 다 해야 돼. 자, 노미네이터, 디노미네이터. 자, 해서 분모에 있는 전달 함수 S 제곱 플러스 S 플러스 2. 그다음 분자에 있는 게 맞나? 분자에 있는 것 같네. 자, 그래서 자, 요거 통분하면 앞에 있는 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상태 방정식이 전달함수로 바뀌는 거 볼 수 있고, 전달함수도 스테이트 스페이스로 바뀌어줍니다. A, B, C, D 똑같이. 어떻게 하냐면 전달함수를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하고 미분 방정식 되면 다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상태 방정식이란 걸 표현을 했습니다. 자, 10분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록 다이그램 모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 모델은 입력과 출력이 여러 개 있을 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함수가 두 개 입력이 있고 두 개 출력이 있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자, R1이 Y1에 영향을 주고 R1이 마찬가지 Y2에도 영향을 주고, 자, R2도 마찬가지 Y1, Y2 이렇게 각각 영향을 주겠죠. 자, 그 영향을 주는 상황을 R1의 이제 전달함수는 G11, 그다음에 R2는 G1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 입력이 Y1에 주고, 자, 이거를 행렬로 나타내면 자, R1과 R2를 벡터로 표현하고 나머지를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각각의 이제 영향을 주는 걸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 R1이 Y2에 영향 주는 것을 이제 G21, 그다음에 Y1에 영향을 주는 G11, 또 마찬가지 R2도 Y1과 Y2에 각각 영향을 주는 놈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블록 다이그램을 우리가 심플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환을 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연속돼서 이제 곱해져 있으면 라플라스 변화에서 곱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곱해서 하나로 표현을 가능하죠. 그래서 G12 또는 G2하고 1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가능하고. 자, X1과 X2가 더한 다음에 전달함수 G를 통과하는 거는, 자, X1이 G를 통과하고, 자, 최종 이제 아웃풋은 X3입니다. 그 다음에 X2의 밑에서 G를 곱해서 더 하나 같죠. G가 분리돼서 합친 거나 각각 선형성을 만족하기 때문에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2를 여기서 뽑아내는 거는, 자, 이 신호를 앞으로 뽑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뽑아내면 G를 통과하기 전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뽑아내는 건 요 신호를 뽑아내면 G를 통과한 다음에 오니까 여기서 뽑아낸다 그러면 G를 곱해줘야지 X2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뽑아내는 거는 G를 다시 생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심플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X1을 뽑아낸다는 거는 G를 통과하기 전이죠. 그래서 얘를 D로 뽑아낼 때는 지금 X2는 G를 곱한 다음이니까 원래 X1으로 만들려면 G분의 1로 해주면 되죠. 역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1은 G를 통과하고 X2는 그냥 더해졌습니다. 자, 요거를
이 신호를 이제 뒤로 빼면 어떻게 됩니까? x1은 이제 g를 그대로 이제 곱해주면 되지만 x2는 g를 통과 안 했죠. 그래서 g분의 1로 더해서 통과하면 x3에서는 그냥 x2가 그냥 들어간 값하고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뭐 좌우로 옮기는 건 수월하게 이제 나누기 곱하기 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피드백이 있는 겁니다. 요렇게 따서 h를 곱하고 더하거나 빼고서 하면 x1에서 x2가 어떻게 되느냐면 1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 여기 부호가 반대됩니다. 자, 1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 플러스 되고 플러스 되면 마이너스 됩니다. 자, 그래서 1 플러스 GH는 얘가 루프라고 합니다. 루프가 생성된 그래서 패스 곱하기 G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직접 계산해 보면 이 노드가 몇 개 있냐면 입력이 있고 그 다음에 에러가 있고 그 다음에 출력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이 각각 식을 두 개씩만 세우면 충분히 뽑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에러를 보겠습니다. 에러는 RS에다가 자, 그 다음에 Y 곱하기 H 했는 B를 빼면 되겠죠, 에러가. 자, 그래서 에러는 RS 빼기 HY 됐나요? 자, 이게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 Y는 뭐냐면 에러 곱하기 G를 하면 되죠. 자, Y는 에러 곱하기 G. 그럼 두 식을 연립할 때 Y 자리에 요걸 넣으면 되겠죠. 자, Y 자리에 넣게 되면 자, Y는 다음과 같이 Y 자리에 넣는 게 에러를 정의된 걸 여기다 넣는 거죠. 넣으면 Y는 GS 빼기 HY 이렇게 되겠죠. 요 식을 그대로 넣은 거죠. 자, 그래서 Y에 대한 식으로 묶어내면 1 플러스 GH가 생기죠. 자, 그 다음에 G 곱하기 R. 그래서 R분의 Y 하면 1 플러스 GH분의 G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보니까 밑에가 플러스가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피드백 시스템은 자동차에서 많이 다룬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놔야 된다. 계속 나옵니다. 자, 요 전달함수는 1 플러스 루프분의 Y 이렇게.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블록 다이어그램을 심플하게 만드는 걸 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 자, 좀 복잡하죠. 이게 전체 입력에서 출력까지 어떻게 표현되느냐 알아야지만 이걸 풀 수가 있는데, 자, 얘는 보면 뭐 막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풀어야 돼요. 자, 어떻게 푸느냐? 자, 최종 뭐 답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자, 여기에 있는 걸 뒤로 뺍니다. 자, 뒤로 뺄 때는 이 선은 G3를 통과하기 전이죠. 자, 그럼 G3 분의 1 여기 해서 여기로 옮길 수가 있겠죠. 되겠지? 예. 자, 그 다음에 요 루프가 있죠. 여기에 루프는 앞에 크로즈 루프 1 플러스 루프 G2, G3, G5 분의 G2, G3. 자, 그렇게 됩니다. 자, 다음 밑에 경우. 자, 요게 G2, G3. 그 위에 건 심플하게 되고 G5 여기 있죠.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배웠죠. 자, 그런 형태로 하면 요것도 한 블럭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두 개가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피드백이 있죠. 똑같이. 자, 그래서 되죠, 요거? G2, G3, G5. 자, 요거를 피드백으로 표현하면 1 플러스 G2, G3, G5 분의 G2, G3. 자, 요것도 곱하면 G1, G2, G3. 그리고 요 피드백은 패스, 그 다음에 루프 해서 요와 같이 표현되고, 요거는 다시 표현을 하면 자, 요 식이죠. 자, 넘어가는 거 다시 볼까? 자, 1 플러스 1, 지금 네거티브 피드백이죠. 그래서 1 플러스 분모 분자 두 개 곱합니다.
뭐냐면 1 플러스 G2, G3, G5, G1, 2, 3, 1, G2, G3. 자, 요거 곱하기. 그 다음에 G 얼마야? G3, G4. 자, 요게 두 개 루프 곱한 거고. 분의 패스. 지금 패스가 어떻게 되냐면 요 놈이죠. 1 플러스 G2, G3, G5, G1, G2, G3. 자, 이렇게 되죠. 눈에 들어오나 이제? 그게 왼쪽에 쓴 겁니다, 지금. 자, 요거를 다시 요걸 분모 분자에 요 놈을 곱한 거죠. 자, 곱하면 정리하면 이와 같이 식으로 표현해. 자, 결론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제 메이슨즈 룰이라고 여러분 배웁니다.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변환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배웁니다. 뭐냐면 1 플러스에서 요 부분이 뭐냐면 루프들이 다 나옵니다. 자, 이 루프가 뭐였냐면 여기 피드백 루프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피드백 루프가 하나 있죠. 맞나요? 그럼 루프가 두 개가 딱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분자는 뭐냐? 여기서부터 패스 G1, G2, G3가 나오죠.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이제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 복잡한 시스템을 그게 이제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 모델입니다. 자, 그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이슨즈 룰이고 자료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중요한 거 상태 방정식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상태 방정식하고 전달 함수하고 서로 호환이 된다. 그래서 상태 방정식은 고차 미분 방정식을 1차 미분 방정식 여러 개로 표현하기 위해서 상태 벡터와 매트릭스로 표현한 식을 우리 상태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교재 지금 섹션 2. 어디까지 했냐면 2.6까지 했습니다. 자, 2.7 할 차례고 이제 요 뒤에 보면 교재에서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여기 집에서 직접 전달 함수 해서 한번 사용해 보고 플롯도 해 보고 활용해 보면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질문 있나요? 예,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출석하는 사람 출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현, 김종훈, 엄범식, 장주엽, 최준혁. 조사관 벌써 없네. 네.